이슈 인사이드입니다. 앞서 1부에서도 IMF에서 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그 내용 가지고 말씀 나눠봤는데요. 오늘 중국이라든가 이 관련 내용들 가지고 NH투자증권 머그클럽의 이창식 연구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.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자, 어닝 시즌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그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요. 오늘이죠. 가장 주목해볼 만한 지표가 되겠는데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. 글쎄요, 7%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. 지금 일단은 IMF에서는 6% 후반대로 낮춰 잡은 내용을 발표를 했었거든요. 네. 관련 내용들 전해주시겠습니까? 네. 네, 일단 1분기 본격적인 어닝 시즌 시작되면서 거기에 앞서서 일단 각 국가들의 GDP 발표가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그 기업들의 실적과 같은 경우에는 GDP와의 연관성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오늘 중국의 그 1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. 네. 중국의 GDP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3월 수출이 상당히 크게 급감을 하면서 지금 7%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. 네. 3월 수출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는 9%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15% 오히려 감소하면서 컨센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들 좀 보여졌습니다. 지역별로는 유럽과 그 유로존 같은 경우가 수출이 각각 8%와 19% 정도의 감소가 있었고요. 네. 그 밖에도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들은 일제히 좀 감소하는 모습들 좀 보여줬습니다. 그 3월에 중국 수출 급감 원인은 좀 2월 하순 춘절 연휴에 좀 장기 조업이 중단되면서 그 여기에 따른 영향들이 좀 더 컸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특히나 2월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40% 정도 증가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춘절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조기 선적이 좀 집중됐던 2월 달 같은 경우는 수출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. 3월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업일수 자체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3월 수출이 좀 상당히 안 좋아졌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따라서 일부에서 좀 제기하는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한 좀 중국의 GDP 하향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실제로 독일과 같은 경우가 IFO 지수 같은 경우는 5개월 연속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자동차 판매라든지 비제조업,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수급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는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1분기가 지금 GDP 7% 하회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에 어떠한 변동성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인데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정책적인 대응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시장에 좀 더 클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 부분들을 좀 지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상존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. 방법들은 지준율 인하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통화 정책들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아무래도 4, 5월 달 지표를 좀 봐가면서 부동산 확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연착륙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다.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중국 증시가 4,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좀 강세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그 GDP와의 연관성이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금융시장의 개방, 후광통이라든지 지속적인 금리 인하 부분 때문에 좀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좀 더 오히려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GDP와의 연관성은 좀 별개의 문제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 중국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. 자, 중국처럼 이번에 IMF에서 이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내놓을 때 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나라들이 있었어요.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 역시 그랬습니다. 예.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수정 전망치 발표를 하면서 좀 하회하는 모습들 좀 보여줬는데요. 일단 연간으로 따졌을 때 3.4%에서 3.1%로 한국은행에서는 하향 조정을 했고요. 1분기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1, 2월 수치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2.3% 내외 성장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될 것이다라는 확신은 아직까지는 좀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경제 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 5% 피크를 찍었다가 4분기에 2.2%로 떨어졌고요.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% 정도로 추가적으로 0.2% 하락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
일단 그 소비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국의 GDP의 한 70% 정도를 차지하는 소비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. 그 연초에 그 지금 소비가 위축되는 모습들 좀 계속 보여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좀 급격하게 둔화되는 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도 뭐 아시다시피 1, 2월 달 폭설이나 이상 한파 부분들 때문에 소비가 좀 급격하게 둔화되는 네.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. 3월의 경우에는 소비 개선 조짐들이 좀 나타나기는 했는데 워낙 1, 2월 달에 좀 부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분기의 GDP 같은 경우에는 좀 2%를 하회할 가능성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투자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계속 둔화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양적 완화가 다 종료된 이후에 모기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되면서 뭐 주택 거래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좀 주춤을 했고요. 1, 2월 달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도 좀 한파의 영향으로 건설에 대한 투자들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소비와 투자가 다 1, 2월 달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GDP 같은 경우에도 미국도 1분기에는 좀 2%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요. 반대로 이 GDP가 예상치보다 좀 잘 나올 것으로 보이는 국가들 어디가 있습니까? 일단 유로존과 일본과 같은 경우가 GDP가 좀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1분기 경제 전망치는 0.7%에서 0.9%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지난해 6월부터 지금 아무래도 그 기준금리 인하와 LTRO 시행, 그다음에 증권 매입 등을 통해서 계속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최근에 계속 우려감이 있었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좀 상향 조정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네.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일본과 같은 경우도 그 지난해에 소비세율 인상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있었는데요. 2분기와 3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 연속 역성장을 좀 기록을 했는데 4분기부터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좀 성장세가 강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지난해 10월 달에 그 일본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엔화의 약세가 지금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출에 대한 개선 속도가 좀 상당히 가파를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뭐 여기에다가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1분기에 일본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지금 1.8에서 2.3%까지 상향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렇게 일본과 유로존 그리고 뭐 미국과 같은 경우가 1분기 그 GDP가 좀 상당히 기업들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좀 중요할 걸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표를 한번 보시면 미국의 12개월 예상 EPS의 증가율 같은 경우가 좀 지난해 4분기부터 좀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반면에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가 그 12개월 예상 EPS가 좀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각국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도 전망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. 네, 일단 그 뭐 유럽과 일본의 경우가 유동성 확대에 따라서 경제 지표 개선이 지금 결국에는 GDP 성장률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. 하반기에 금리 인상 그 시점을 고민 중인 그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GDP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1분기에 GDP 회복 조짐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어서 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의구심들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당장 오늘 그 발표되는 그 중국의 GDP가 결국에는 7%를 하회했을 때 추가적인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급 개선의 효과가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머글클럽 이창식 연구원과 함께 각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. 증시에도 어떤 영향 미칠지도 말씀 들어봤습니다. 연구님 수고하셨습니다.